예,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제일고등학교는 오늘 방학입니다. 부럽죠? 근데 지금 방학 하고 있는데 저는 목사가 돼서 기도도 안 하고 바로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되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재미는 있을 겁니다. 잘 들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부끄럽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볼 거 없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시작! 믿음 있네. 예. 자, 저는요, 대충 이래요. 넘어가시고, 리즈 시절 제 모습이고, 좀 그만 좀 심하다. 대충 해라. 목사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절. 요게 가장 최근 모습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나요? 뭐죠? 누구 남편? 이창석 남편? 안 될 거예요. 자,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어릴 때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 그때만 해도 하늘에 보면 밤에 은하수가 깨끗하게 보였어요. 외삼 쪽에서 저한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코스모스로 책을 사줬는데 그 책을 읽는 순간 꿈을 지겠습니다. 내 꿈은 천문학자다. 근데 얼마 뒤에 깨달았죠? 쓸데없구나. 그리고 갈아탔습니다. 내 꿈은 의사다. 요거 빨리 포기했습니다.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역시 목사님 공부가 안 됐구나. 공부 나름 꽤 했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제 고등학교 생기부에 주사 과민 반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씩 주사 맞으면 랜덤으로 넘어가요. 비웃지 마세요. 난 아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냐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년 후배 고3 동생이 고3인데 자다가 중풍이 왔어요. 고3도 가능해요.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몸 반이 이제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이쪽에 침도 흘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병문안 갔죠. 아이고 어떡하냐 이랬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쟁반에다가 주사기를 한 7대를 가져와가지고 낭창하게 와가지고 주사 시간에 피크세요 이러는 거예요. 다 나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주사에다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직접 맞는 거는 무섭고 옆에서 맞는 걸 지켜보면서 버텨보자, 힘을 키우자 생각하고 부탁했죠. 저기 안 나가면 안 돼요 하니까 예? 아니 계시던지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사를 보면은 누가 그걸 링겔 줄에 넣잖아요 요새. 근데 간호사가 공기를 뺀다고 알죠? 주사기를 왜 찍 한 다음에 탁 털어요. 그 공간에서 주사에서 나오는 약물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겠죠? 그 후로 기억이 없어요. 같이 갔던 분들은 그때 겨울이었는데 잠시 뒤에 내가 눈을 감고 얼굴이 하얗게 땀을 흘리면서 벽 짚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나한테 이제 괜찮아 하는데 제 느낌에 물속에 빠졌을 때 소리 들리는 거 알죠? 멀리서 아련하게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 추운 겨울날 병원 입구에 계단에 그 찬바람 부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한 10분 동안 하다가 돌아왔어. 봐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서 국내 최고의 심장병의 권위자가 됐다 생각해봐요. 내한테 수술 받으려고 전국에서 막 6개월치 줄 다 썼어. 출근하자마자 간호사가 원장님 오늘 9시 한 건, 10시 반에 한 건, 11시 한 건, 2시 한 건, 4시 한 건 이렇게 5건입니다 하는데 내가 무서운데 안 하면 안 돼? 왜 이랬어요? 잠시 뒤에 와가지고 원장님 마취했습니다 오세요. 가보니까 벌써 환자가 누워있고 내한테 간호사가 칼을 쥐어요. 그래서 내가 막 무서운데 이러다가 막 칼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몸에서 뭐가 나오죠. 빨간 뭔가 그죠? 나오자마자 내가 졸 때가 넘어가고 간호사가 내한테 시편하면서 막 이 사람이 환자가 저기 있는데 의사가 쓰러졌어 이런 거예요. 연봉을 5억 10억 줘도 저는 의사가 되는 게 행복이에요 안 행복이에요? 아니 그래서 의사는 포기당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은 의사는 뭐 윤봉길 의사 이런 게 제일 나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 다음 꿈꿨던 게 이거 있어요. 정치가.
남자가 돼가지고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러면 막 많은 사람 있어가지고 막 여러 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혈액형이 A형이고 MBTI가 극 I입니다. 안 되겠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음악이랑 되게 관련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지휘자 쌤께서 여자분이셨는데 설교하셨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합당시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에 교생이 왔는데 남자 음악쌤이 오셨는데 바리톤이었습니다. 바리톤 압니까? 남자적인 높은 거는 테너, 낮은 거는 베이스, 중간이 바리톤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우리 선배인데 고등학교 선배 겸 교생인데 첫 시간에 와가지고 음악쌤이 피아노 치고 자기가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아직 기억나요. 그 집 앞이라는 가고 성악가가 그냥 하면 되는데 꼭 피아노 옆에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빼딱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불러. 근데 첫 소절에 갔어요. 가사가 이렇거든요. 오가며 그 집 앞 불리는데 그분이 바리톤이잖아요. 깊은 곳에서 음을 끌어내요. 오가며 그 집 앞 이러는데 가슴이 막 울려요. 저거다! 나는 음악할 거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딸, 누나, 1살 누나가 피아노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나! 나 성악해야 되겠다. 그 누나가 내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 3글자를 말했습니다. 넌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유를 2개를 들어요. 첫 번째, 너무 늦었대요. 보통 성악하려면 중3 때는 시작해야 되는데 늦어도 고1 때는 시작해야 되는데 네가 파바로티나 카레라스처럼 타고난 천재가 아닌 이상 고등학교 2학년 10월달 소레이트 너무 늦었대요. 두 번째, 만약 네가 천재라 치자. 그래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더 힘들었어요. 이유가 뭘까? 너희 집 너무 가난하잖아. 근데 그 말에 내가 안 가난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조율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다르게 그때는 음대 가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음대 교수한테 레슨을 받는 게 트렌드였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누나가, 피아노 전공 누나가 영남대학교 음대 교수한테 한 달에 2번,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4시간이죠. 4시간 레슨 받는데 그때 레슨비가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버스 차비가 110원. 물가 비교가 되죠? 지금 치면 대략 한 달에 고작 2타임 4시간 레슨 받고 한 200만 원 레슨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농사 짓는 집안이에요. 농장이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산 비탈에 조그마한 밥 몇 개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까 너 안 돼. 너무 늦었고 형편도 안 되잖아. 그 말을 내가 부정을 못하니까 성질을 나지만 그래서 성악을 포기했죠. 마지막 남은 꿈이 목사였어요. 원래 목사 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꿈이 이랬어요. 피라미드처럼 많이 있다가 천문학자 아니네, 의사 부담스럽네, 외교 MBTI네, 노래 가난하네, 그러고 남은 게 목사였어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 재밌었죠. 근데 저는 학교 올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청소년부하고 고등부하고 뭐 신방하고 그래 재밌었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 가니까 내고 학교로 가래요. 저 목사인데 왜 학교로 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월화수목금 학교에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교회 와요. 에? 이렇게 갔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1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학교에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있고 학교 가니까 내고 교목이래요. 3월 첫날에, 여러분도 그래봤죠? 3월 첫날에 교회 가서 반갑습니다 한 다음에 칠판에다 다 이렇게 교목 송병준 쓰면 애들이 그런 말 해요. 나무인가? 있다 그래요. 우리 학교에 교목이 2분 계십니다. 은행나무와 저 2사람 있습니다. 라이벌입니다. 교목 될 줄 몰랐는데 뭐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나보니까 봐요.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학교 교목 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다 포기했죠. 성악도 포기하고 정치도 포기하고 음성도 다 포기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교목돼 보니까 신기한 게 이게 맞춰져요. 봐요. 여러분도 우리 유목사님 그러겠지만 교목실
가는 게 기분 더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좋죠? 학교에 위클래스도 있고 많은데 저희 학교도 그래요. 교목실에 있으면 애들이 그냥 와요. 왜? 그냥요. 앉아봐라. 왜? 그냥요. 뭐 울먹울먹해요. 보니까 담임이 얘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교목실 가보라 그랬대. 아니, 미리 연락을 주든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있는데, 그러니까 눈물이 고여 있어. 한마디만 딱 하면 또르르 떨어져요. 뭐 어떡해요? 내 방에 있는 킵해놨던 그 레어템들, 과자들을 꺼냅니다. 드셔. 그러면 여러분 눈물이 나고 슬프면 과자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대요. 구역구역 다 입에 넣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입이 열리니까 뭐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얘기해요. 있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뭐 자기 얘기, 뭐 남친이 저를 깠어요. 왜 깐 줄 알겠다. 그러고 뭐 집이 힘들어요. 나도 힘들다. 공부가 안 돼요. 그럴 줄 알았다. 늘 자더니만. 이렇게 쭉 얘기하면 한번 울기도 하는데 막 울면 티슈가, 우리나라 티슈가 좋잖아요. 그럼 한 장 해가지고 닦고 접어 닦고 하면 한 4-5번 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휴지를 지그 아니라고 막 빼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심한 이만을 한 번 하는데 한 200장을 뽑았나? 산을 만들어 놓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어요. 그럼 내가 다 치웠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러고 가잖아요. 그 다음날 등교할 때 나는 해준 게 않고 나는 그냥 어떡하니 이게 아니고 저는 약간 지금 츤데레 스타일이라서 말하면 흐흐 세상에 아이고 그래 저런 헤헤 이거밖에 안 해요. 지 혼자 계속 얘기해요. 그 새끼 죽일 거예요. 헤헤 복수할 거 저런 얘기. 근데 그래 다 한 다음에 가요. 가면서 한마디 하죠. 맞습니다. 가요.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할 때 교문에 있으면 걔가 와요. 어제 눈물 달았던 걔가 오는데 여러 번 서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오면서 지나가면서 내한테 인사만 하는 보통 그냥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때 그날은 이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지향을 해가고 뭐 라프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해준 게 헤헤 저런 헤헤 저런 이거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막 지나치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아프다고 전치 5주 이거는 못해요. 불법으로 얘기죠. 근데 학교에서 마음 다친 애들, 힘든 애들 내 방에 가가지고 넋두리하고 과자 많이 드시고 휴지 많이 뺏쓰고 가서 치료가 돼요. 또 방금도 10시 20분에 제가 우리 교무실에서 쌤들 70분 다 모아놓고 기도하고 짧게 설교하고 왔습니다. 그건 뭐죠? 일종의 정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래. 저 성악가 못해요. 저는 했으면 큰일 났어요. 왜? 저는 성대가 좀 약해요. 목사인데 주야 한 2-3번 하면 목이 가요. 주야 그러니까 많이 성악가인데 연습하다가 목 쉬가지고 막 본공연 할 때만 미안합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이해해 됩니까 안 됩니까? 욕 들어먹죠. 그러니까 나는 성악가 안 하길 참만 다행이에요. 그럼 신기한 게 목사하다 보면요 교회라는 데가 음악이랑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해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예배 될 때마다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꽃들도 알죠? 현재 꽃들도가 우리 제일고등학교 제2의 교과가 됐습니다. 웃기는 게 지금 불교 시대인데요 꽃들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거 막 그러니까 뭐 잘 못해도 그냥 하면 애들이 좋아하고 막 오 하고 막 제가 예배 때마다 기타 치거든요.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기타를 치는데 그 애들이 그런 말이에요. 제일고 2문세, 2문세까지는 아니고 한 4문세쯤 하자. 이러면 오 재미없어요! 뭐 이럴 때. 하여튼 재밌는 게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나니까 내가 포기했다 싶은 꿈들을 주님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재미있게 다 누리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의사가 되냐, 천문학자가 되냐, 성악가가 되냐, 목사가 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태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잘 살아보세요 주제인데 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거울 앞에 가지고 이렇게 민망하지 마. 잘하고 있어. 남들 볼 때 하면 이게
미친놈 취급받는데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훌륭해, 귀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존감 이건데 성경에 뭐 이런 말 나옵니다. 한번 시작. 내 이웃을 저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같이 시작. 내 이웃을 내 몸. 자, 너희 반대로 너무 극단적이구나. 안 하든지 세게 하든지 파이팅입니다. 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뭐같이?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 챙기는 건 본능이거든요. 본능이. 그런데 다른 사람 사랑할 때 네 몸 챙기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냐를 보는 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는 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자기는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으면 친구들이 다 집에 가는 애들 있죠. 지는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 볼 때는 오 극혐 이런 거예요. 그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요 세 개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시기가 청소년기죠. 뉴스. 청소년이라는 말은 재밌어요. 합성어입니다. 청년과 소년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너희 때는 어린이와 어른의 모습을 두루 가지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그대들은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에요. 애매하죠. 초딩 때는 어린이날 하면 되게 기분 좋았어요. 왜? 내 나이니까. 근데 중딩 되고부터는 애매해요. 부모님 말합니다. 동생한테는 어린이날 용돈 주는데 야, 니 중학생 됐으니까 이제 어린이날 아니잖아. 저도 어린이에요. 뭐 이딴 소리예요. 저도 5만 원이 필요해요. 5만 원, 5만 원. 그런데 그때는 어린이였다가 좀 지나가지고 뭐 엄마 아빠랑 말할 때 무심결에 엄마 아빠가 뭐 애가 뭐 하노? 하면 저도 알거든요. 저도 안답니다. 저도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재밌는 게 영어로 청소년들 틴에이저 그러는데 13부터 19까지 그때 틴자 들어가는 거죠. 그죠? 13세부터 19세까지인데 뭐 구글에서 아직 어릴 때는 로우틴 그러고 좀 많을 때는 하이틴 건데 여러분이 이제 아직 로우틴이에요. 하이틴 하는 과정인데 뭐 이렇습니다. 그냥 청소년 가면 어린이에서 어른 되어가는 과정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하나 넘기고요. 손에 땀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청소년하고 어울리는 컬러가 뭐라 생각해요? 여러분 시기하고 어울리는 컬러가 빨강? 파란색? 초록색? 구글에서 청소년 이미지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막 전부 되는 거예요. 청소년 가면 미안합니다. 청소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발랄, 깨발랄, 생기발랄. 그러니까 컬러로 치면 뭔가 초록이나 파랑이나 이런 거예요. 심지어 영어에서 유스라고 검색하면 별 차이 없이 이런 게 나와요. 전부 다 외국에도 깨발랄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그러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거죠. 뭔가 푸릇푸릇하고 희망스럽고 그렇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중에는 막 초록색이요 파란색이요 많은데 솔직히 크게 말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말해보면 네 생각할 때 니는 네 색 하나라고 생각할 때 파랑이요 이게 아니고 저는 회색이요, 저는 검은색이요, 전 밝은 노란 말고 누르스름한 색깔이요, 뭐 이런 게 또 꽤 있을 거예요. 재밌는 게 사회학에서 청소년 시기를 어떤 시기라고 별명이 많은데 이거 배워봤죠 이거? 청소년을 뭐라 불러요? 다른 말로 질풍노도, 좌충우돌, 사춘기 뭐로? 잉여 아닌 것 같은데? 자, 어떤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 그러니까 미친 바람과 넘치는 파도에 막 애들만 나오서 아침부터 막 어이씨 질풍노도에 올 거라봐 미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변인 그렇죠. 설날 돼가지고 시골 할머니 집에 갔는데 친척이 다 모였어. 근데 아직 잼민이들은 저끼리 가가지고 막
뽀로로 재밌덕하고 막 놀고 있는데 저기는 또 대학교 이상 되는 또 사촌 오빠들이 막 그끼리 막 연봉 어떻게 들어가는데 너희는 애매해. 재민이 끼기는 좀 내가 아깝고 그렇다고 대학생한테 가기는 뭔가 좀 후달리고 엄마한테 가니까 나가라 그러고 아빠한테 가니까 꺼져라 그러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방 구석에 들어간 데가 폰 들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럼 또 혼나요. 뭐라도 해. 할 게 없어요. 뭐해요? 또 재민이한테 갔다가 대학생 갔다가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폰하다 또 혼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나름대로 명절 돼서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좋아 안 좋아? 별로예요. 자 집에서 내 방인 게 나아. 또 중2병 자 중2 손 들어봐. 중2 수고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이제 여러분은 며칠 뒤 되면 집에 가서 감초나던 뇌가 있잖아요. 씻어서 다시 머리에 넣어야 돼요. 그래 중3이 돼요. 중1 손도 중1 그렇지. 중1 맞지? 손들은 너는 이제 얼마 있다가 머리를 열고 뇌를 꺼내가지고 잘 포장해놔야 돼. 그 1년 동안 중2로 살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꺼내서 넣어야 돼. 중2병 그 다음에 또 심리적 유기가 뭐냐니까 애가 젖을 때는 거예요. 꼬마한테 젖대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이제 심리적으로 더 이상 엄마 아빠한테 소속된 어린이가 아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춘기,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2차 성징기, 끝 사람은 외계인. 이 닌계는 뭐 하는 닌계인지 모르겠어요. 청소년이 제일 잘할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강의해보면 이겁니다. 얘도 알고 뭐 중간에 뭐 에? 야! 에? 네 꿈이 뭐야? 에? 너 뭐 하고 있어? 에? 네 이름 뭐야? 에? 그냥 다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칼라로 보면 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빨주, 노초, 뭐 하여튼 밝고 뽀사시 하고 싶은데 현실은 잘 안 그런 거지. 자 넘어가면 왜냐하니까 여러분 때 되면 갑자기 여러분이 찾아오는 불쾌한 손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읽어봐. 맞아. 불안. 왜냐하니까 갑자기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시작이다. 갑자기 둘이 친구였는데 얘가 출발해. 어디로? 위로. 키가 막 자라. 나는 안 자라. 그 둘이 가게 갔는데 가게 알바하시는 언니가 동생이니?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였는데 자기만 처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몸이 막 자라서 갑자기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생겨가니까 자기는 애에서 떠나왔는데 어른 아니고 중간 어디쯤에 벌어진 것 같아. 그때 찾아오는 손님이 불안이에요. 불안. 자, 이거 목사니까 이게 슬쩍 자랑하는데요. 요게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냐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샬롬하지 못한 걸 엔샬롬이라고 해요. 여러분 때 갑자기 잼민 동안 잘 놀다가 갑자기 여러분 때 갑자기 손님이 훅 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줄게 그래 말할 때 그 평안이 샬롬인데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 그런데 이 불안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성령을 위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 갈 때 여행이 왜 좋은 거 압니까? 아침에 학교 오는 것도 여행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왜? 뻔하게 알잖아. 그런데 갑자기 방학하자마자 엄마 아빠랑 비행기 타고 사이판에 간대.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요 내 마음에 두 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 아싸 인생샷 건져야지. 근데 또 하나는 학교로 올 때랑 다른 마음이 뭐냐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불안이 있어. 처음 가보는데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말 안 통하면 어떡하지? 영어로 누가 말 걸으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러니까 희망과 불안이 같이 있는 상태가 여러분 때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넘기면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데 잘못 넘기면 힘들어져요. 여행이 뭐냐니까 익숙한 데를 떠나가지고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학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성령이 처음
배정받아서 처음 중1 때 첫 등교할 때 그때는 이 마음이 어떤 친구 만날까 불안한데 쌤 잘 만날 것 불안해. 그때는 설레기도 하고. 근데 학교를 한 6개월 다녀보면 더 이상 설렘이 없죠. 불안도 없고 늘 하는 거예요. 레클레이더라는 박사님이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뇌신경학자인데 이분이 사람의 뇌를 연구한 다음에 야 인간의 뇌는 3층이다. 1층은 뭐냐니까 본능의 뇌. 이건 뭐냐니까 심장 뛰는 거, 숨 쉬는 거, 체온 조절하는 거. 이거 언제 완성돼요? 여러분 태어날 때 완성돼서 나옵니다. 맞죠? 태어났는데 의사가 자 숨 쉬어 보는 겁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좋아요. 살았어요. 자 심장 뜁시다. 자 핫브레이크 푹푹푹 됐어요. 살았어요. 체온 너무 올라가면 안 돼. 낮죠? 그렇지. 올려 그렇지. 됐어요. 안 그러죠? 요거는 태어날 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 때 뭐가 되냐니까 이제 이쯤 돼가 되는데 이건 감정이에요. 감정. 금사빠 살짝 설렜었지 뭐 이런 거죠. 아이돌 보고 좋아하고 뭐 화이팅 해야지 부승관 오빠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아버지 보면 짱나고 이런 거. 엄마 빡치고 뭐 장원영 이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아 여기 이 학교니까 또 걸그룹에서 별로 귀엽구나. 뭐 스트레이트 키즈 뭐 그러니까 아빠를 좋아해 가를 좋아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옛날에 그 어디지 스타킹인가 뭐 그 고민얘기라는 거죠. 고민얘기라는 그 방송 거기 나왔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차은우를 너무 좋아한대. 근데 자기 오빠가 해병대 갔어. 그걸 알고 물어봐요. 자, 뭐 만약 예리나 차은우 오빠에게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 그러니까 진짜요? 하더니만요 말을 못하고 갑자기 울어요. 울면서 오빠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MC 하는 사람이 오케이 자 그러면 군대 가는 오빠에게 잘 살아 그게 여러분 때예요. 그때 막 너무너무 잘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발라드 부르면 울고 댄스 부르면 신나 뛰고 이거 여러분 때. 그리고 마지막 한 26쯤 되면 완성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3층 뇌입니다. 그건 바로 이제 이성연애 하는데 뭔가 더 중요한 걸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말 쳤죠? 기말 치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다. 기말 치기 전에 BGM 스터디 위드미처럼 하려고 BGM 가르고 하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음악을 찾아 조용한 음악. 근데 검색하려고 보니까 흥미로운 게 있네? 봐야지. 처음에는 요거 보고 공부해야지. 근데 보고 나니까 또 알고리즘이라는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 또 인도하죠. 그래서 다음 한 4시간을 유튜브만 보다가 너무 피곤한데 자야지. 내일은 꼭 공부를 해야지. 있죠? 나도 그래요. 왜 그래요?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잘 치려면 오늘 좀 유튜브 보고 싶은 거 킵하고 다음 보고 오늘은 공부해야지. 이게 이성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빨라요. 그럴 때 재밌는 사실은 청소년 때가 알고 보니까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이 이제 한참 감정에 막 들뜰 때인데 아직 이성은 알지만 잘 안 돼. 그렇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아주 아름다운 분이 많네. 놀랍다. 열심히 해도 알지. 근데 안 하나 못 하나? 둘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답을 알아도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예요. 왜?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근데 슬픈 소식. 여러분이 공사 중인데 집에 가면 또 공사 중인 분이 또 계신다? 누가? 비교 안 되죠? 저기. 뭐 그림 날라갔네? 미안해요. 엄마가 대충 이제 40대 후반쯤 들어가면 갱년기라는 이상한 시기에 들어갑니다. 좀 빠르지만 그쯤 되면 엄마가 한 50 중반 넘어가면 여성으로서 역할이 이제 끝나가요.
갑자기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됩니다. 엄마가 어머 안녕 잘 갔다 왔니 학교 생활 어땠어 이렇게 천사였는데 갑자기 엄마가 점점 이제 헐크가 돼가요. 공부를 그딸 열받네. 반면에 아빠는 점점 몸에서 그 반대가 돼. 옛날에 아빠가 막 이랬고 엄마가 막 이랬는데 점점 엄마가 막 아빠가 이래요. 그래서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퇴근해가지고 소파에 앉아야 잠시 쉬어요. 그럼 어머니가 애들 같으면 여보 고생 많았죠 감사해요 내가 옷 걸어드리게 이래 되는데 뭐예요? 요새 엄마는 씻어라 냄새난다 막 짜증난다. 양말 봐라 내가 걔 뒤집지 마라 그랬지 빨래 귀찮다고 좀 말 좀 네가 뭐 하노? 그 아버지가 애들 같으면 뭐라 했노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위로받으려고 너희 방에 가. 너희 가서 딸 오랜만에 우리 딸 보자 하면 너희가 뭐야? 사춘기잖아. 나가! 냄새나! 아빠 어디 가요? 양복도 안 입고 안 벗고 양말 하나 벗은 채로 쓰레빠 신고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있어요. 이 땅에 아빠 참 불쌍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요. 슬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는 야생마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궁무진한데 에너지를 잘 쓰면 토르 같은 에너지가 되는데 이걸 우울하게 파고 들어가면 찐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로 요게 모르겠죠? 위기입니다. 위기. 재밌는 게 위기란 말은 잘 넘기면 잘 못 넘기면 위험함, 잘 넘기면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된다는 말에 합성어 같아요. 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주기가 나쁘진 않아요. 사춘기가 나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요때 잘 넘기면 정말 귀한 사람으로 쭉 가는데 요 시대를 잘 보내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다분히 많은 거죠. 다분히. 그러니까 여러분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10분, 5분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세계관인데요. 여러분 이 지도 보세요. 이상 있나요 없나요? 많이 보던 거죠? 요 지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걸 봅니까? 뭐가 달라요? 좀 지도 위치가 바뀌었죠? 다음 거 보세요. 이상하죠? 이 다음 거 보세요. 더 이상하죠? 끝판왕. 자 보세요. 실제로 말해서 요게 일본, 중국, 한국에서 쓰는 세계지도입니다. 다 이겁니다. 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밸런스도 이쁘죠. 바다를 품고 있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것도 씁니다. 중국, 한국, 일본 빼고. 왜? 유럽이 센터예요. 그리고 요 지도는 호주에 잼민이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사회시간에 세계지도 그려오세요 했는데 전부 다 이래 그리는데 그 또라이만 이래 그려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혼냈어요. 야 장난해? 하시해. 근데 어머니하고 좋은 분이 있어요.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선생님 지구가 우주 가운데 있는데 위아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호주가 세계의 제일 밑에 있습니까? 우리 애가 좀 세계 중심에 호주를 갖다 놨는데 좀 귀하게 봐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기사가. 그리고 그 잼민이가 그렸던 이 그림이 그 잼민이가 그 이 지도의 위치에 대해서 특허를 가졌어요. 46만 분과 지도가 팔렸어요. 잼민이 재벌이 됐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 아프리카 제일 끝에 있는 남아공. 우리가 왜 아프리카의 밑바닥이야? 우리가 제일 센터야. 그래서 그리고 이 지도가 끝판왕이에요. 이거 봐요. 미국에서 미국이 세계의 중심 아닙니까? 그건 이해돼. 근데 왜 아시아를 잘라놨어요? 자기들 센터 잡으려고 멀쩡한 아시아를 잘라놨어요. 보세요. 근데 교실 뒤에 있는 지도 하나도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가치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중심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 여러분이
청소년기 때 어떤 마음을 가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청소년 지식과 성격과 신앙이 거의 결정되는 시기라서 영어로 말하면 골든타임입니다. 요 때를 놓치면 진짜 힘들어요. 바로 하기가. 요 때 어떤 방향을 잡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보는 걸 믿어요? 믿는 걸 봐요? 보는 거 믿죠?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다른 한번 잠깐 보세요. 이거 봤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패스하는가를 카운트해 보세요. 자, 몇 번? 정답은 16번입니다. 혹시 고릴라 봤습니까? 못 본 사람 들어봐. 유명한 실험이에요. 트릭이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카운트하면서 막 어지럽게 막 다녀요. 근데 거기 우리가 하나, 둘, 셋, 셋, 넷, 이럴 동안에 여기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못 본 사람이 있지만 본 사람도 있죠. 뜬금없이 한가운데로 고릴라가 나와가지고 지나갔어요. 근데 고릴라가 숨었어. 이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래 갔어요. 또 하나 검은색 옷 입은 한 분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뒤에 배경이 빨간색 커튼이었는데 끝날 때는 노랗게 변했습니다. 알고 봐요. 다시 한번 더 봐요. 이제 알고 봐요. 자, 이제 곧 나온다. 나왔죠? 나오는 순간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죠? 배경은 변했죠. 자, 이게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한 실험인데 유명하시니까 우린 착하게 우린 본 걸 믿는데 그 나를 보니까 아니었어요. 믿고 싶은 걸 봐요. 자, 혹시 이 얘기 압니까? 선악과 얘기 압니까?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사세요. 하나만 약속합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안 돼요. 노! 했어요. 안 받지.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꼬십니다. 뻐꾸기 날려요. 하와, 저거 왜 안 봐? 보지 말라 했는데 에이, 트릭이야. 그거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만큼 올라가는 거야. 잡사봐.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달라 보여요. 진짜로 한 입만 먹으면 바뀔 것 같아. 그래서 드셨어요. 성경이 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전에도 봤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간 다음에 보니까 전에 선악과하고 지금 선악과가 똑같은 열매인데 달라 보이죠. 뭐 차이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갔나의 정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보고 배우는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을 결정해요. 가치관. 관자라는 한자가 이겁니다. 볼관자인데 황새를 의미하는 관자하고 볼견자가 합쳐졌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황새가 먹이를 잡으려고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서 지나가는 먹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 집중해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팍 무는 거, 그게 관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은 고등학교 갈 때 특성화 갈지, 인문계 갈지, 대학 갈 때 성적에 맞춰 갈지, 자기 적성에 맞춰 갈지, 취업할 때 연봉 보고 갈지, 워라밸 보고 갈지, 결혼할 때 결혼할지 말지, 애를 놓을 때 애를 많이 놓을지 적게 놓을지,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 영상은 오래 안 볼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음악 할 때 박자 카운트는 메트로놈이죠. 36개의 메트로놈을 랜덤으로 막 돌려요. 그럼 지금 음악이 와락다와락다 음악이 신기하게 어느 시간 지나면, 영상을 안 볼게요. 어느 시간 지나면 메트로놈이요 36개가 똑같이 탁탁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만 반대로 탁탁탁탁 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하나 남은 30 몇 개고 36개인가? 35개가 짝짝짝 하는데 혼자 짝짝짝 하다가 얼마 있다가 이거 결국 같이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내 가치관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귀한 사람 되려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근데 그 친구가 왜 여러분을 곁에 두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왜? 그게 편하거든. 악을 잘 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만나요. 왜? 잘 맞거든. 목사니까 저는 술, 담배를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도박도 안 해요. 근데 술 먹는 자리 가면 불편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런 사람끼리, 그러니까 지금 제 핸드폰에 연락처가 3,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생들 빼고 거의 다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 만나면 뭐합니까?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왜?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뭐 운동하는 거나 SNS나 시간이나 모든 것 다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낼게요. 오늘 제목 기억합니까? 잘 살아보세요. 제목 좋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이 성민교 중에서 3년 다니는 동안에 어떤 고등학교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훨씬 중요한 거니까 내가 삶을 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 학교에서 쌤들 통해서 친구 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 요한하는 사람,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놓고 싶어요? 가장 확실한 비결, 여러분 입에서 욕을 끊고 노래를 들어도 좀 좋은 노래 들었는데 막 이상한 노래 들으면요, 특히 랩 중에 막 디스랩 많잖아. 그런 거 자꾸 듣고 다니면 그런 사람 뭐예요? 지가 남 깔 때는 시원한데 까여봐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왕 노래 들으면 좋은 노래 듣고,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뭐 불능 보고 뭐 오빠예요, 뭐 남매예요, 이런 거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막장이 재밌어요. 그래서 살면 인생이 막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이렇게 살면 시야가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 여러분 한 30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사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사람 됐을 때 여러분 집에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한테 뭐 존댓말하면서 예의 바르게 막 여보 오늘 참 좋죠, 우리 오늘 뭐 오후에 영화 보러 갈까요? 이게 좋아요. 야 밥 했어? 꺼져. 이게 좋아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앞에가 낫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대신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 성경 중에서 올바르게 이성과 지성과 신앙교육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끝입니다.